전국대회에서 2년 연속 2관왕을 한 친구가 있어요. 전교회장부터 해서 반장, 부회장, 뭐 회장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저희 원생들이었어요. 학원 경영 및 학원 컨설팅 전문가 김태정 원장님을 모시고 학원 경영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학원 운영을 12년 하고 있고요. 현재 유튜브 골목학원 채널에서 많은 원장님들께 도움되는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12년 학원 경영하셨다고. 그러면 지금은 학원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전에는 가락, 문정, 위례, 3호점까지 운영을 했었고요. 네. 제가 유튜브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1월에 정리를 했고요. 현재는 위례 학원 하나를 하고 있고요. 원생 수는 175명에서 180명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저희 선생님은 파트 선생님 포함해서 총 7분의 선생님께서 함께 하세요. 정말 많네요. 규모도 크고 네. 학생 수도 많고. 네, 영어 한 과목 차량 없이. 삼성영어 위례 학원이에요. 네. 프랜차이즈예요. 네. 경험이 없이 시작을 해서 영어 학원을, 가락 학원을 처음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첫 해 한 70명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둘째부터는 항상 100명을 넘게 했었고요. 그리고 거기도 굉장히 좁아요. 실평수가 한 26, 7평 정도 되는데 거기서 한 150명 정도를 했었고 네. 그렇게 11년을 거기서 운영을 했었죠. 작년 12월까지. 그리고 본사에서 주는 시상식이 있거든요. 전국 상위 1% 학원에 주는 명예학원상을 시상식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는 계속 받았어요. 7년. 그리고는 이제 시상식이 없어서 못 받았고요. 위례 학원도 오픈하는 연도부터는 바로 시상을 했었고요. 와, 네. 그렇게 매년 상을 받을 정도로 학원이 잘 된 원장님만의 비결은 뭔가요? 많은 비결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일단 경험이 없었잖아요. 네. 저의 가장 큰 비법은 강사 출신이 아니었다. 그래서 운영을 정말 열심히 했었고요. 제가 영어를 잘하거나 강사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정말 직장 생활도 거의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일단은 운영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어요. 학부모님 상담, 그리고 학생 관리, 그리고 이벤트.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좀 재밌게 오래 다닐까? 제가 초창기 학원 했을 때도 가락은 네이버 카페를 운영을 했었고요. 밴드도 운영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외부 활동보다는 지금 있는 원생들에게 집중하는 그런 마케팅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 카페가 지금 활동은 안 하지만 들어가 보면 너무 많은 추억들이 있어요. 아이들하고 공부뿐만 아니고 추억을 쌓고 우리 아이들이 이 거기를 되돌아봤을 때 초등학교 시절에서 삼성 영어를 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했던 것들이 저한테는 큰 이제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가르치시는 선생님들께서 네. 학원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네. 그렇지 않은 케이스셨네요. 그렇죠. 강사 출신 분들이 더 많으세요. 강사 출신 분들은 가르치는 부분에 굉장히 열심히세요. 맞아요. 내가 가르치는 에너지를 80%를 쓰면 나머지 20%로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운영 홍보조를 못 하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르치지 않고 처음부터 선생님을 고용해서 했거든요. 네. 90% 이상을 저는 그냥 운영 쪽으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빨리 성장을 시켰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핵심이네요. 네. 뭐 운영이나 마케팅 이런 부분을 조금 잘하는 방법이나 또 비결,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일단 첫 번째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저의 가장 큰 성격적인 장점이 친절함이에요. 보통 어머님들께서 상담을 가시면 원장님들이 너무 잘난 척을 많이 하죠. 어떤 어머님이 오셨는데 자기 자랑만 30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은 스펙도 좋고 경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자기 자랑도 하고 또 하나는 아이들을 좀 무시를 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미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너무 늦게 시작했다.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괜찮아. 늦지 않았어. 너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앞으로 선생님이 이런 부분을 도와줄게. 그리고 어머님께도 친절하게 굉장히 했어요. 처음부터. 저는 왜냐면 제가 가진 게 없잖아요. 친절함 말고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도 굉장히 친절하게 했었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하고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는 학습적인 이벤트, 스피킹 비라든가 라이팅 데이라든가 그리고 당연히 파티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학습 결과가 좋아야 되는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실제로 가락에 할 때는 임원 연수를 가잖아요.
대부분이 저희 재원생이었어요. 어머님들께서 삼성영어 학부모 모임에 온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전교 회장부터 해서 반장, 부회장, 뭐 회장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저희 원생들이었어요. 그만큼 잘하는 곳, 잘하는 아이들이 다니는 곳. 그때는 학교에서 영어 말하기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걸 준비를 좀 많이 시켰고 항상 수상을 했어요. 그것도 큰 도움이 됐었고, 일단 잘하는 아이들이 오게 되면 학습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그걸 또 마케팅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 이벤트 했던 거를 카페라든가 그 어머님께 또 소문을 내야 되죠. 그래서 소문을 좀 잘 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다니면서 매일매일 올 수 있는 당근 효과, 그러니까 당근이라는 건 간단한 스티커, 뭐 먹을 수 있는 간식. 처음에 저희도 뭐 떡볶이 쿠폰이라든가 콜팝 쿠폰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매일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많이 줬었고요. 라이팅 데이 같은 거 하면 학원 전체 밖에서부터 외부에 도배를 했고, 마케팅 같은 경우는 그때는 블로그도 제가 안 했고요. 그러니까 위례를 하면서 이제 인스타를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도 기본만 적어놨지, 블로그 인스타로는 하진 않았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블로그 인스타를 꼭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온라인 마케팅도 다 활용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지금은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하고요. 여기는 지금 원생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프라인 홍보는 거의 안 하는데, 초창기에는 항상 학교 앞에 나가서 홍보물 직접 나눠주면서 그것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오프라인, 온라인 홍보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때때마다 거기에 맞는 이벤트, 원비 할인 이벤트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친구 소개 이벤트.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친구야 같이 삼성영어 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5만 원씩 할인 이벤트를 한다거나, 그리고 또 개원 기념일 이벤트를 했어요. 3월은 모든 학원이 이벤트를 하거든요. 뭐 2주 무료 체험이라든가 50% 할인을. 근데 개원 기념일에 하는 것은 드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개원 기념일에 소개 할인. 왜냐하면 보통 원장님들 외부에 나가서 신규생 데려오는데 좀 집중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원생 어머님들이 좀 섭섭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원생 어머님들께서 만족하고 신규생도 만족할 수 있는 이벤트. 그러면 개원 기념일에는 소개 이벤트를 2배. 10만 원 할인을 해준다거나, 그리고 가락 10주년 때는 원비 10,000원 이벤트도 했었어요. 소개해주면 10,000원. 10,000원? 한 달에 10,000원이에요. 교재비는 별도고, 들어오시는 분부터 10,000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개원 기념일에 보통 한 달에 10명씩은 꼭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0주년 이상이 된 게 몇 년 안 돼서 한 2번 정도밖에 못했지만, 10년 이상 된 학원들은 해볼만 하고, 그 어머님들께서 3명 이상 소개를 시켜주고, 많이 소개시켜준 어머님이 6명. 그러면 뭐 다 해주나요? 근데 보통 한 3개월까지는 10,000원을 해드려요. 그래서 저는 이벤트를 할 때 기존 어머님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이벤트. 신규생한테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있는 아이들한테 일단 잘하면 소개가 자연스럽게 또 돼요. 아니 지금 노하우를 너무 많이 풀어주셨는데 뭐 직원 또는 선생님 관리에서 팁이나 비결이 있으실까요? 그죠. 저 학원 12년을 했지만 강사님이 여전히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모든 원장님들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초창기에는 저도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잘 못해드린 부분도 많았고, 가족적인 분위기로 그 가락 선생님들은 아직도 연락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직접 뭐 간식을 싸서 같이 나눠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거나, 집에 초대를 해서 연말에 같이 파티를 하거나, 심지어 장기자랑을 하면, 저희는 학생들 장기자랑 이벤트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 옛날부터. 선생님 장기자랑을 같이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피아노도 치시고 노래도 부르고 저도 장기자랑 올리고 같이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게. 지금 생각하면 강사님들이 저 막 뜨악하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다 너무 재밌었어요. 모든 선생님들이 그걸 너무 즐겁게 참여를 했었고,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기를 하시면 안 돼요. 아,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그런 강사님들 가족적인 분위기 싫어하십니다. 그쵸, 가족적이지 않은 분위기를 좋아하세요. MZ세대들. 네, 그렇지만 강사님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분, 일단 같이 밥을 먹거나 같이 회식은 많지 않지만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하거든요. 그 회의를 할 때 일단은 교육적인 부분이 꼭 들어가고요. 교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또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 교육이 꼭 들어가요. 교육을 하고
그때 또 1시간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니까 저녁은 거의 번개처럼 하는데 거의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 근데 그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아예 없으면 선생님들도 서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시간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남편이 지사장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사 교육이라든가 원장님 교육을 저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경력이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강사님들이 들어와서 첫날부터 일주일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매뉴얼화를 다 시켜놨고, 제가 유튜브를 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도 강사님 교육용으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재는 이렇게 수업을 하고 이 교재는 이렇게 수업을 하기 위한 것들을, 물론 본사도 있지만 제가 또 만들어 놓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촬영을 해서 올리고 강사님들께 그걸 보게 해요. 강사님들 강사 교육이 일단 잘 되면 첫 번째 가르치는 부분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통을 좀 해라. 소통을 하면서 마음을 나누게 되면 아무래도 서로 끈끈해지고, 그리고 여기 조금 더 오래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과 소통을 동시에 시켜야 강사 교육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원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강사로 들어가고 싶은데 실은 저한테 배우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6분이 사실 창업을 했어요. 학원 공부방, 교습소, 학원, 어학원까지 저랑 근무하셨던 분이 6분이 지금 학원을 다 운영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 중에 일단 그만두신 분도 있지만 4분은 다 운영을 하시고 계시고, 또 운영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저랑 일을 또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럴 것 같아요.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기억에 남는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혹시 있으실까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와서 전국대회에서 2년 연속 2관왕을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 했고 또 잘했고 저희도 그만큼 잘 끌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따라오는 것도 잘 따라오지만, 제가 잘하는 학생들이 기억에 남는 건 그 친구들이 해야 될 몫은 꼭 해요. 집에서도. 공부를 할 때 집에서도 꼭 공부하는 것들이, 학원에서 공부가 이루어지지만 숙제가 저희가 복습으로 주는데 그 복습 과정도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주는 대로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저희는 개별 수업이기 때문에 진도도 굉장히 빨리 갔어요. 보통 한 3년 할 거 2년, 1년 6개월, 뭐 2년 만에 이렇게 다 완성을 시키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만약에 그룹 수업을 갔으면 자기 혼자 그렇게 빨리 못 갔겠죠? 3학년에 처음 이제 영어를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전국대회에도 2번 1등을 했었고요. 현재는 이제 재원은 하지 않지만 중학생인데 현재도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네. 부럽네요.